안녕하십니까. 리얼머니TV의 정팀장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디센트럴랜드 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게임인가요, 이거? 이게 디센트럴랜드를 표현한 모습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지금 이제 건물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게임 시설 올라가야 돼요. 네. 과연 이런 시설들이 지금 다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미래에 비전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센트럴랜드의 토큰부터 알아볼게요. 네. 디센트럴랜드에 사용하는 토큰은 마나라고 부릅니다. 만화. 네. 보면은 지금 가격은 뭐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한 800원에서 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동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시가총액 66등. 뭐 코인 숫자가 9,000개가 있으니까 66등이면 뭐 양호한 편이죠.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예, 네. 시가총액 100이 안에 되면은 뭐 상패될 위험은 많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거의 한국 돈으로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꽤 크네요. 꽤 크죠. 뭐 기업 비교하면은 종근당, 코스맥스, DGB, 그러니까 대구은행이죠. 뭐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이씨 얘네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 1조면 엄청난 거죠. 엄청 큰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디센트럴랜드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홈페이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Welcome to Decentraland. 환영합니다. 디센트럴랜드에 오시는 것을. 보면은 만들고 탐험하고 그리고 교환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가상 월드에서. 이거 약간 그 메타버스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가 메타버스 이제 코인이라고 불리거든요. 네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 디센트럴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메인넷이 없으니까 이거는 코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사실 토큰으로 토큰이죠. 봐야죠. 네. 근데 이름은 그냥 마나 코인이라고 다 부르더라고요. 네. 그냥 편하게 쉽게. 일단 토큰이다. 메인넷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탈중앙화된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가상현실이죠. 네네.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되게 연결이 쉬운데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버스를 합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가상 우주라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게 가상현실을 그냥 조금 더, 가상현실을 너무 옛날에 나왔잖아요. 네. 40년대 50년대도 막 가상현실만 나온다 만다 했는데 네. 그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씀해 드리면은 가상현실은 내가 거기 가서 그냥 경험을 하는 게 끝인데 네. 메타버스는 여기서 내가 실제 생활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네. 뭐 물건을 사든지 네. 아니면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든지 공연을 보든지.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똑같은 걸 가상현실을 하는 걸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디센트럴랜드도 가상현실이 아니고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요새 메타버스가 엄청 핫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메타버스 시장이 이게 2019년도에는 50조. 네. 그런데 2025년도에는 540조. 5년 새에 10배가 뛰네요. 그렇죠. 그리고 2030년대는 1,7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와. 이 1,700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000대 기업 다 합치면 매출액이 1년에 1,70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 뭐 돈 버는 기업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게 로블록스죠. 그렇죠. 로블록스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요새. 로블록스 왜냐면은 엄청 유명하죠, 예. 하도 뭐 로블록스 하니까. 로블록스가 뭐냐면은 이 로블록스 세계 안에서 내가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세대로 치면은 김프로님 혹시 스타크래프트 혹시 좋아하셨습니까? 네네. 약간 유즈맵. 그렇죠. 유즈맵. 네네. 유즈맵은 공짜로 하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로블록스도 누가 이 유즈맵 만들어 내가 거기서 게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블록스 안에서 또 게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생산해 내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가상 현실이잖아요. 네. 메타버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이제 로블록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이 옷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네. 실제 현실처럼. 그 다음에 콘서트를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게 지금 완전 현실 세계를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고 이제 로블록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 로블록스는 지금 미국의 G세대 하면은 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중에서 55%가 로블록스에 가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엄청난 숫자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하루에 실사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1원씩만 써도 하루에 벌 수 있는 게 4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1원만 쓰겠습니다. 가면 뭐 100원, 200원 그냥 쉽게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도 여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닐라스 X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래퍼거든요. 네.
뭐 빌보드 핫100에서 1등도 몇 번 할 정도로 오,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공연도 잘 돼 있고 사람들의 호응도 좋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새 또 유명한 또 메타버스 게임이 있죠.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 여기서 포트나이트. BTS가 공연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BTS도 공연하고 네.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사람도 공연했는데 이 양반도 유명한 래퍼거든요. 네. 똑같이 뭐 빌보드에서 1등도 여러 번 하는데 이 사람이 콘서트 열 때 동시 접속자가 무려 1,200만 명이었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네. 거의 이 정도면은 뭐 실제로 월드 투어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인 거죠. 네. 그리고 이날에만 굿즈 판매해서 200억을 벌었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거의 현실을 대체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디센트럴 랜드가 우리가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타버스 게임에서 발전하게 되면은 얘네들 따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로블록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56조예요. 와, 굉장하네요. 여기서 만약에 10%만 가져와도 5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디센트럴랜드 시가총액이 1.4조니까 5조 들고 오면은 한 3배? 4배 정도? 4배는 네, 오르겠죠. 네. 그러면 지금이 0.8이니까 하면은 뭐 한 3.2, 뭐 3.5. 지금보다 최소 4배는 뛰는 거고 고점이 1.4달러였으니까 한 2배 이상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로블록스를 100%다 대체를 하지 못해도 네. 한 10%만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우리가 알아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으니까 디센트럴 랜드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네. 일단 디센트럴 랜드의 디지털 재화는 땅과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땅은 NFT로 돼 있는데 결국 이거 대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이 땅을 한번 사게 되면은 이걸 누가 뭐 복제하거나 가져가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땅이 뭐냐 하면은 실제로 게임은 3D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뛰고 달리는 건 땅은 2D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2D로 된 땅을 나눠 가지고 파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판 거에 대해서 내가 3D로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랜드입니다. 랜드. 네네. 결국 땅을 판다는 소리다. 그럼 이건 뭘까요? 가상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네. 부동산은 어떻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을 이제 가치 측정할 수 있는 게 주변에 있는 랜드가 얼마나 근접이 잘 돼 있고 효과가 좋은지 네. 그리고 다른 것들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중요하거든요. 실제 우리 부동산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주변에 얼마나 좋은 시설이 그렇죠. 있는지. 뭐 좋은 학교가 있는지, 그렇죠. 교통시설이 좋은지.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이 랜드는 가상 부동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게 그럼 가상 땅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만화는 말 그대로 돈입니다. 네. 저희가 이 땅 랜드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죠. 이걸 살 수 있는 게 만화입니다. 네. 만화로만 이걸 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건물 올린다 그랬죠? 네. 이 건물 올리면 물건 같은 거 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물건을 살 때도 만화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디센트럴 랜드에서 실제로 내가 생활을 하려면 랜드와 만화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만화의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랜드가 잘 나가면은 우리 만화 코인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랜드가 엄청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XY 조합, 이게 그거거든요. 2D거든요. 맵을 치면은 이렇게 3D가 있으면 요거를 나눠서 이제 판다는 이야기고 이 얘기가. 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은 이걸 가상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가상 부동산을 소유한단 말은 내가 여기를 먼저 차지해서 선점해서 남한테 더 비싸게 주고 팔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데 안성맞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금이나 주식이나 그다음에 화폐랑 비트코인은 관련이 많이 없잖아요. 뭐 그렇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에서 볼 때도 뭐 금이 올라가거나 주식이 올라가거나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따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코렐레이션이 없죠. 맞죠. 네. 마찬가지로 이 디센트랜드의 랜드, 이 땅도 이 비트코인과 아예 완전 다르게 따로 간다. 그러니까 가상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 대체 자산이 될 것이다. 이 금, 비트코인 이랑 안 따라가는 대체 자산. 이거는 왜냐면은 이 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게임상에 있는 맵을 가지고 온 건데 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구획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이제 실제로 부동산에도 계획 관리 지정이라는 게 있고 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이렇게 그렇죠.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디센트럴 랜드 그
게임상에서 구역을 나눠놓은 걸 이렇게 색깔을 해놓은 거고, 이 녹색은 광장이거든, 광장. 사람들이 모이는데. 네네. 그리고 이건 도로입니다, 도로. 네. 이 회색 부분은.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빈 부분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랜드들이거든요. 아, 비어 있는 곳. 비어있는 거, 예, 랜드고. 그리고 이 지금 색깔이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판다고 내놓은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나머지 이 검은색들은 안 팔고 내가 들고 있는 거고, 네. 이것만 지금 나와 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위치 빨간색이 삼성 스토어거든요. 네. 한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 샀으면 누가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랜드를 사면 이름 내 마음대로 네, 네. 만들 수 있어요. 이 다분히 이거 의도적이죠. 비싸게 팔아보려고. 네. 예, 지금은 값은 만화로 거의 한 만화 20만 개. 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뭐 1억 5천이라는 소리죠. 굉장한데요. 굉장히 비싸. 왜 이게 비싸냐면은 여기 계획 관리 지역과 인접해 있고 도로도 가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처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데는 가치가 없겠죠. 이런데. 싸겠네요. 왜냐면은 녹지랑도 멀고 그다음에 도로랑도 머니까 이런 데는 싼데 여기는 뭐 도로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 계획 관리 지역이랑 가까우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싼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 부동산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디센트럴랜드의 땅을 사고 있습니다. 이 보손이라는 업체는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네. 이 C-Pi랑 관련된 업체거든요. 그거는 뭐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땅을 7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 가산 자산에 있는 땅을 7억 주고 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고가가 나왔는데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투자 플랫폼에서 9억을 주고 샀어요. 땅을 또. 아,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 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체 자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 거래를 이게 아까 NFT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래 기록이 다 남잖아요. 네. 그 때문에 실제 이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의 한 130만 만화를 주고 샀죠. 네. 실제로 거래액은 9억이었고 9억이 좀 넘죠. 한국 돈으로 치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네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비전만 보고 산 거죠. 네. 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그 중국인 지역이랑 가깝긴 한데 현재는 개발이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샀다. 그럼 여기에 자기들이 무슨 건물을 올리고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 정도로 뭐 투기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수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랜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땅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제 토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만화 알아봐야죠. 예, 그래서 이 만화는 총 발행량이 28억 개입니다. 네. 그 중에서 6억 개는 태웠어요. 랜드를 팔면서 처음에. 네네. 그러면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태운 거잖아요. 거의 네네, 지금. 그렇죠. 엄청 많이 태웠죠. 네. 그러니까요. 한 20% 이상 태웠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화를 우리가 뭐 서비스를 이용하든가 물건을 살 때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2.5% 만화는 또 태운다고 했어요. 몇 번 태운다. 그럼 디플레이션 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은 만화를 처음 만들 때는 8%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디자인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적용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적용할 계획도 아직까지 없대요. 네. 그러면 이게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만화가 지금 충분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상. 네. 만화가 너무 작아지면 당연히 그렇죠. 공급을 해야 되겠죠. 왜냐? 그때는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그렇죠. 변동성을 줄여야 되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은 뭐 가치가 예를 들어 우리 이 땅의 가치가 급변하거나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뭐 나중에 발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유한하다. 무한하지 않다. 만화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광고를 걸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아침에 아침밥 대신에 우리가 이거 먹으면 된다라고 누가 이 광고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벌써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저도 랜드를. 이런 그 가상 뭐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런 광고 때문에 약간 이런 땅을 사고 뭔가 구역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센트럴랜드는 이미 충분히 이거를 실행하고 그리고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이 그림은 뭘까요?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NFT로 만들어진 그림들입니다. 네.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 디센트럴랜드는 NFT 시장 마켓도 지금 충분히 열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럼 NFT 시장 우리가 얼마큼 큰가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네. NFT 시장은 2018년도에는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작년 2020년도에는 3.4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한 4천억이 됐다는 소리죠. 굉장하네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엄청난 스피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도 굉장히 이 검색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NFT에 대한 그냥 뉴스도 일반적인 우리 뭐 매일경제랜드도 요새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NFT 시장을 선정하는 자는 돈을 빨리 모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로블록스에서도 이 NFT 재화를 팔고 있어요. 네. 이게 보시면은 구찌백이거든요. 네. 이 구찌백을 로블록스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구찌백. 근데 만약 이 구찌백이 복사가 가능하거나 누가 이거를 뭐 가짜로 만들 수 있으면 이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그러면 안 때문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NFT로 만들어 가지고 네. 누가 베끼지 못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페토에서도 이렇게 구찌를 팔고 있는데 이게 완판이 됐대요. 그렇죠. 예. 그만큼 실생활과 연결이 많이 돼 있고 이제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진짜 사람들한테 들어왔다고 이제 느껴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디센트럴랜드는 어떤가? 일단 이게 전 세계의 이제 NFT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매길 수 있는 마켓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지금 9위를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NFT 시장에서. 네. 9위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게임상에서 입을 수 있는 재화를 NFT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네. 이 전부 다 이게 만화로 999원에 누가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내가 사게 되면은 누가 뺏기지 못하고 내만의 컬렉션으로 옷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 옷 사는 거나 뭐 가상현실 옷 사는 거랑 지금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 디센트럴랜드에서는 NFT 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똑같은 만화 토큰인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여기 왜 모양이 다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만화 토큰은 메인넷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폴리곤이고 하나는 이더리움이네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디센트럴랜드는 폴리곤이랑 이더리움 두 시장으로 다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왜 굳이 폴리곤을 선택했냐 이런 궁금증이 더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뭐 사족인데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오늘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디센트럴랜드에는 이더리움으로밖에 거래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2021년 4월 달부터 폴리곤이랑 이제 같이 만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이더리움밖에 안 됐는데 이제 폴리곤으로 뒤에 포털을 열어가지고 거래가 다 가능하다. 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으로 해도 충분한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낮은 수수료로 옮길 수 있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약간 핑계인 것 같아요. 네. 핑계고 일단은 디센트럴랜드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맞죠? 그레이스케일은 DCG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DCG 그룹은 무슨 그룹이냐? 굉장히 큰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보시게 되면 실제로 DCG 그룹에서 그레이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죠? 왜냐면은 자기들 운영하니까 그럼 또 어디에 투자하냐? 디센트럴랜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뭐가 있냐면은 올 6월 달에 그레이스케일에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만한 후보군을 냈어요. 네.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폴리곤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디센트럴랜드에서 폴리곤을 쓰게 한다는 이유는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폴리곤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지만 네. 이 폴리곤이 DCG 그룹이 운영하는 그레이스케일에 포함된 디센트럴랜드에서 굳이 여태까지 사용 안 하다가 폴리곤을 사용한다 보면은 지금 우리 뭐 6월달 7월달에 이제 새로 포함된 코인에 이게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우리가 폴리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DCG 그룹의 대장이 누구죠? 베리 실버튼? 맞죠. 베리 실버트죠. 이 베리 실버트는 굉장히 트위터를 많이 해요. 네. 맞죠. 그래서 6월달에 또 어떤 트위터를 올리냐면 이 트위터를 올렸어요. 디센트럴랜드 제일 비싸게 팔렸네. 네. 이게 아까 말했던 그 9억에 팔린 그거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뻐꾸기를 많이 날립니다. 네. 왜 뻐꾸기를 날리냐? DCG 그룹에서 디센트럴랜드로 투자했고 그레이스케일 투자했으니까 이게 잘 나가야 자기도 돈 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뻐꾸기를 날릴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 베리 실버트가 어떻게 뻐꾸기를 하는지 계속 쳐다봐야겠죠. 디센트럴랜드로 그렇죠. 투자를 네. 했으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줘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DCG 그룹에서 실제로 코인데스크는 굉장히 그 암호화폐로 유명한 언론이죠. 네네. 그리고 조이디라고 해서 또 암호화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여기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CG가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이고 여기서 디센트럴랜드를 선택을 했으니까 디센트럴랜드는 웬만하면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디센트럴랜드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네. 한번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마니TV의 정팀장 김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